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관촉사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가람의 면모가 일신되어 있는데요. 이 관촉사는 원래 고려시대 때 창건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창건 당시 조성한 은진밀익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 이와 같이 여러 법당들이 건립이 되면서 가람의 면모가 일신되어 있습니다. 반야산이라는 산 기슭에 안반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바로 안반 앞에 은진미륵으로 불리는 석조미륵보살 입상, 석등, 석탑이 이 관촉사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이렇게 엽서에도 관촉사의 전경이 활용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유리건판 사진이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엽서에 활용된 거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좋은 경관을 찍어서 엽서에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진을 촬영한 걸로 보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관촉사에 와서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관촉사 석등입니다. 이것도 현대기에 관촉사 전경을 촬영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현재 관촉사 석등에 대해서 보존 처리와 함께 향후에 보존 처리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존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보존 처리가 이루어질 때 와본 적이 있는데 다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석등의 꼭대기까지 올라와 본 모습인데요. 상부에 이와 같이 보주석이 있고 그 아래 옥계석이 있는데요. 파손됐죠, 모서리 부분이. 그래서 파손돼서 무언가 다른 부재를 활용해서 연결시켰는데 다시 파손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주죠. 고려시대 어떤 전형적인 보주라고 할 수 있고, 취석수법이나 조각기법이 아주 정연하거나 깔끔하거나 섬세하지는 못하지만 고려시대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떤 대체적이고 깔끔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크게 웅장하게 만드는 게 고려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루구에마다 무언가를 표현을 했죠. 약간의 장식적인 기교는 그래도 가했음을 알 수가 있고, 옥계석 낙수면을 깊게 파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치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너무 수평적으로 낙수면을 깎아서 물이 고이는 그런 위험성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옥계석인데요. 위쪽에 상단 옥계석은 이제 보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 옥계석도 여지 깊곳을 크게 표현했고요. 낙수면을 아주 오목하게 깎았죠. 그래서 일부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고려시대 장인들이 이 낙수를 고려해서 깎았을 텐데 왜 저렇게 물이 고이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시 석공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물이 고인다. 한쪽 면만 또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석등을 설계 시공한 장인의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씩 엿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웅장하게 제작을 해서 당시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석등과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은진미륵으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앞 벨에서 이 석조물들은 함께 조성이 된 걸로 보이고, 석탑은 조금 재질도 다르고 양식상 이 석등보다는 조금 후대에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화사성 모습인데요. 약간 불안정하죠. 그리고 일부 크랙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현재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은진미륵은 970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006년에
마친 걸로. 그러니까 광종대 시작해서 목종대 완성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반까지 제작이 됐는데요. 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세기 후반, 9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 보존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화사석 부분에 4개의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웠고 그 아래쪽에 상대석과 화사석 괴임을 두었는데 깨져 있습니다. 옥계석이 하부에 있는 받친 모습인데요. 규모가 아주 크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사석이 깨져 있죠. 깨져 있는데 이 좌우에 있는 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시기에 이게 파손이 됐는데 그걸 보수하면서 새로운 신부재를 부분적으로 새롭게 결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주석 모습이죠. 원형으로 만들었고 상당히 규모가 큰데 중간에 장구처럼 띠를 두어서 그 사이에 아주 예쁜 연화문을 새겼습니다. 네. 상대석 모습이죠. 하부에 괴임단 모습. 네. 현재 두 개의 판석형 석재가 이렇게 결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하나의 돌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어떤 들로 보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간주석 모습은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대석 모습. 연화문이 아주 섬세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아름답게 새겨져 있죠. 하대석 하부에 새겨진 연화문이죠. 근데 하대석 하부가 현재 상대석의 전체적인 평면은 사각형인데 그 아래쪽에 받침은 팔각이고 다시 간주석은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사각, 팔각의 어떤 다양한 평면을 활용을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팔각형의 괴임이나 받침이 있으면 팔각형의 구조물을 서로 결구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촉사 석등은 사각형, 팔각형, 원형 이게 다양한 평면을 불규칙적으로 활용한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대석 하부에 연화문이 있고 연화문에 팔각형이 있죠. 그래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설계 시공할 때부터 계획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외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관촉자 석등은 규모도 웅장하고 또 은진미륵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고려 광종대, 고려시대의 어떤 석조미술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 처리가 잘 되길 기원합니다.